대한항공 1등석 진짜 멋지고 저도 타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요. 그렇다면 대한항공의 비즈니스석도 달라졌을까요? 과연 1등석만큼 업그레이드된 게 있을지.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하나가 되는 날이 약 반년 남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앞으로 좋으나 싫으나 대한항공을 이용할 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맞춰 대한항공은 2025년 CI와 리버리 등을 전면 개편하여 새로운 대한항공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1등석 서비스가 과거에 비해 전면 개편됐듯 비즈니스도 제법 변경된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다녀오며 대한항공의 비즈니스석을 탑승했는데요. 대한항공 비즈니스석 요즘 폼은 어떨지 인천공항으로 함께 떠나실까요? 비즈니스석 승객은 프리미엄 체크인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진행하는데요. 체크인 도중 뜻밖의 희소식을 접합니다. 바로 프레스티지 라운지가 아닌 마일러 클럽 라운지로 라운지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죠. 프레스티지 라운지가 붐빌 경우 항공사 티어나 티켓 클래스에 따라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덕분에 찍지 못할 줄 알았던 마일러 클럽 라운지도 찍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마일러 클럽 라운지의 경우 전체적인 공간 디자인은 일반 프레스티지 라운지와 굉장히 흡사한데요. 다만 미술품이 좀 더 많이 군데군데 배치되어 있고, 웰니스룸에 설치된 세라젬 안마 의자 모델, 그리고 샤워실에 있는 욕실용품 등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라운지 음식에서도 다른 점이 느껴졌는데요. 기존 프레스티지 라운지에 있는 음식이 똑같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 메뉴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음식은 이 정도 수준이면 세계 유수의 공항 라운지와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고요. 대신 마일러 클럽 라운지에 라면은 없습니다. 사실 기존 대한항공의 프레스티지 라운지는 공간적인 부분이나 음식 모두 아쉬운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내 모든 프레스티지 라운지 레노베이션이 끝나면서 비즈니스석의 공항 서비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입니다. 인천공항에 패스트트랙만 도입이 되면 대한항공의 비즈니스석 공항 서비스는 중동이나 아시아 항공사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준수한 수준이죠. 탑승을 위해 게이트로 이동해보는데요. 인천 발리 노선은 6시간 50분에서 7시간 정도가 걸리는 대한항공의 대표적인 중거리 노선입니다. 운수권 문제와 애매한 비행거리 때문에 한동안 대한항공이 독점하다가 2024년 양 정부 간 운수권 확대를 통해 제주항공 등 LCC도 진입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항공도 1, 2회로 증편하면서 대한항공의 중장거리 주력 기종인 보잉 787-9와 보잉 787-10 두 대가 각 매일 한 편씩 인천 발리를 오가고 있습니다. 두 항공기에 설치된 비즈니스석이 다르기 때문에 갈 때는 보잉 787-10, 올 때는 보잉 787-9를 이용해봤는데요. 두 항공기에는 각 프레스티지 스위트 1.0과 2.0이 설치되어 있어 비교하는 맛이 있습니다. 갈 때 탑승한 보잉 787-10에 설치된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인데요. 기존 프레스티지 스위트 1.0과 달리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의 호라이즌 프리미어 좌석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스태거드 시트로 검정과 노크르 색이 섞여 있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무선 충전 및 USB-C 포트, 23.8인치 초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좌석의 마감에서 기존 프레스티지 좌석에 비해 훨씬 모던하고 세련된 모습이 보이죠. 게다가 요즘 비즈니스석의 추세에 맞게 좌석마다 문이 달려 있어 1등석 못지않은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는 점이 놀라운데요. 게다가 이 문 자체가 타 항공사의 비즈니스석 문보다도 더 높게 설치되어 있어 극강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뻔했는데, 미국 연방항공청의 인증 절차 지연 때문에 여전히 문을 못 닫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이 설치된 대한항공의 17대의 비행기 중 유일하게 딱 한 대의 보잉 777-300ER 기종에서만 문을 닫을 수 있고요. 보잉 787-10 기종은 운항한 지 2년이 다 되어감에도 아직 문을 못 닫고 있죠. 언젠가 문이 닫힐 날이 올 걸 기다린다고 하여도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은 좌석과 좌석이 포개져 있는 형태이다 보니 발을 앞쪽 구멍 안에 넣어야 하는 게 은근 답답한데요. 이건 올 때 탑승한 프레스티지 스위트 1.0 좌석과 비교하면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기존 비즈니스석인 프레스티지 스위트 1.0은 BE 에어로스페이스의 에이펙스 스위트 좌석인데요. 이 좌석의 경우 앞좌석과 뒷좌석이 겹치는 것 없이 각각의 좌석이 독립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앞뒤 좌석 길이를 비교하면 프레스티지 스위트 1.0이 190cm,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이 117cm이죠. 프레스티지 스위트 1.0의 엄청난 공간감은 승객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선택지인데요. 당연히 그만큼 항공기 공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항공사만 선택을 했고, 대한항공도 이제 수익화를 위해 에이펙스 스위트 좌석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보잉 787-9와 보잉 787-10의 기체 길이의 차이가 있어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실제 비슷한 공간 안에 설치된 비즈니스석의 좌석 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의 소개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았는데요.
전반적인 항공업계의 트렌드나 항공사의 수익성을 생각한다면 이해가 아예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승객 입장에선 전 세계에 몇 안 남은 좋은 비즈니스석이 뻔한 비즈니스석이 된다는 점이 아쉬울 수밖에 없죠. 프레스티지 스위트 1.0의 경우 좌석 길이도 길이지만 좌석과 좌석이 겹쳐 있지 않기 때문에 발을 놓는 공간이 아예 확 뚫려 있어 좋습니다. 다만 복도 쪽 좌석과 중앙 좌석의 경우 일부 발끝은 모니터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깊이가 깊지 않아 크게 답답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느 좌석이든 복도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좋고 창문을 최대 3개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도 훌륭하죠.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일단 모니터가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에 비해 훨씬 작은 데다가 좌석 길이가 길다 보니 모니터도 멀고요. 그 선명도도 확실히 신형 좌석에 비해 떨어집니다. 게다가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이 창가 쪽 좌석은 한 좌석씩 있는데 반해 프레스티지 스위트 1.0은 모든 좌석이 2좌석씩 붙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랑 가면 조금 뻘쭘할 수 있는데요. 다만 중앙 좌석을 제외하고는 2좌석이 살짝 엇갈려 있는 데다가 중간에 칸막이를 올리면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고요. 또한 프레스티지 스위트 1.0은 수납 공간이 많지 않은 것도 단점입니다. 물론 멀리 발끝에 서랍이 있긴 하지만 창가 좌석에만 있는 공간이고요. 옆쪽에 있는 수납 공간은 너무 작아서 여권이나 핸드폰 정도 넣으면 끝이죠. 반면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은 테이블과 같이 옆쪽에 공간이 있고 심지어 전자레인지가 같긴 하지만 문을 열면 안에 내부 보관함도 있어서 수납의 측면에서는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이 훨씬 낫습니다.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이 더 새 좌석이다 보니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두 좌석의 장단점이 굉장히 갈리기 때문에 발리 노선과 같이 선택지가 있는 경우엔 본인의 취향을 고려해 잘 고를 필요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비행기에서는 공간이 중요하고 누웠을 때 다리가 편한 게 최고이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스위트 1.0 그 중에서도 창가 좌석이 압도적으로 낫다고 생각하여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보잉 7879의 프레스티지 스위트 1.0 중 맨 앞쪽 좌석은 기존 1등석으로 운영되던 좌석인데요. 차이점이라면 모니터가 더 큽니다. 만약 좌석 선택 시 맨 앞쪽이 열려있다면 무조건 앞쪽 좌석을 선택하시면 좋겠네요. 지금부턴 대한항공의 비즈니스석 기내 서비스 보실 텐데요. 일단 탑승하면 좌석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이 있습니다. 물과 슬리퍼, 쿠션과 담요, 헤드셋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중거리 노선인 발리 노선엔 어메니티 파우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7시간 정도면 줄 법도 한데 그건 좀 아쉽고요. 대신 요청하면 안대나 기마개는 제공이 됩니다. 담요는 1등석 담요와 같은 브랜드인 프레트 제품인데 적당한 두께감이 좋아 기내에서 추위 많이 느끼는 분들께는 제격이고요. 쿠션도 좌석 색감에 맞춰 고급스러운 회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발리 노선에선 제공되지 않았지만 장거리 노선에선 비즈니스석에도 누빔 매트리스가 제공된다고 하네요. 슬리퍼도 적당히 두꺼우니 괜찮은데요. 최근 대한항공 이코노미 슬리퍼가 커피 필터로 써도 될 만큼 슬리퍼라기보다는 발커버 같은 느낌인 걸 생각하면 비즈니스석 슬리퍼는 아주 감사합니다. 이륙에 앞서 샴페인과 주스가 제공이 되는데요. 발리 노선 샴페인은 찰사이즈가 제공되는데 늘 주는 프레첼도 한번 바뀌면 어떨까 싶네요. 본격 기내식은 물티슈 같은 타월로 시작됩니다. 아뮤즈부시는 게살 레몬 판나코타가 나오는데 게살에 상콤한 레몬 향이 추가되어 입맛을 돋우기 좋고요. 빵도 세 종류 중 선택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버터는 프랑스 프리미어 버터 레스큐어가 제공되고요. 전체는 평이한 샐러드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환경도 보호할 겸 소금 후추통은 대한항공만의 개성이 묻어나는 작은 단지에 담겨 나오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 모로코식 양갈비 구이가 준비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코노미부터 1등석까지 전 클래스에서 인천 출발편의 경우 사전 주문 기내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양갈비가 사전 주문 메뉴에 있길래 비즈니스 기내식에 양갈비? 하며 시켜봤죠. 중동식으로 밥과 같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약간 냄새도 나고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냥 스테이크 먹는 게 훨씬 나을 뻔했네요. 조리법 자체가 중동식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고요. 디저트는 과일과 하겐다즈가 나왔는데 아이스크림도 초코나 딸기 맛이 나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합니다. 뭐 이건 취향의 차이겠죠. 작년부터 비즈니스석 기내 커틀러리나 식기도 전면 변경되어 비즈니스석 식기는 모두 아르마니 까사 제품인 건 괜찮네요. 7시간 비행의 발리까지는 라면과 치아바타 샌드위치 두 종류의 간식을 드실 수 있는데요. 7시간 안에 이걸 다 먹으려면 정말 바쁘고 힘들지만 저는 한번 먹어봤습니다. 일단 라면은 갑오징어와 새우 등이 올라간 해물라면인데요. 작년부터 라면 나올 때 김치가 함께 나온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부분이죠.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는 라면이지만 비행 중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나 모르겠네요. 후다닥 먹고 치아바타 샌드위치도 시켜보는데요. 사실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치즈가 샥 녹아있는 게 이놈 생각보다 맛이 괜찮습니다. 자주 타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면 기운내서 둘 다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리네요. 저녁 다 먹고 화장실에 가보니 다행히 칫솔이 준비되어 있어서 똥꾸렁내 풍기며 비행하는 불상사는 막았습니다.
올 땐 밤늦게 출발하는 비행이다 보니 기내식도 보다 단촐하고 서비스도 늦게 되는데요. 한식 모듬전 메뉴를 시켰습니다. 기내식으로 모듬전, 양갈비보다 더 생소한 메뉴였는데요. 세 종류의 모듬전이 2개씩 예쁘게 담겨 나옵니다. 호박전과 고기 완자전, 그리고 새우전이 나왔는데 역시 대한항공은 한식이 최고구나 싶을 만큼 맛있었고요. 같이 나오는 간장까지 진짜 막걸리 한잔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죠. 곁들여 먹을 반찬으로는 계란말이와 김, 견과류와 함께 볶은 멸치볶음이 나왔고요. 된장국과 김치도 함께 제공됐습니다. 이번에 이용한 대한항공의 발리 왕복 비즈니스선은 딱 중거리 노선인 만큼 단거리 장거리 비즈니스석의 중간 정도의 서비스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나아졌지만 아쉬운 점도 역시 보입니다. 일단 라운지 리뉴얼이 완성되면서 지상 서비스는 많이 보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늘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의 발목을 잡는 항목이죠. 좌석의 측면에선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장거리 프레스티지 슬리퍼, 그리고 기재 변경으로 인한 좌석 변경이 여전히 꽤 발생하는 점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의 미래가 될 프레스티지 스위트 2.0, 절대적인 좌석만 본다면 막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프레스티지 스위트 1.0을 맛본 승객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들 만한 부분입니다. 기내 서비스에서는 담요나 어미니티 파우치의 변경, 매트리스 등에서의 개선은 있지만 장거리 노선에 한정되어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다는 건 다소 인색하다고 느껴지고요. 기내식의 경우 다양한 시도가 느껴지긴 하지만 대한항공이어서 한식이 맛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5성급 항공사 중에서는 그냥 평이한 수준이 아닐까 싶네요. 즉 몇 년 사이에 개선된 부분도 분명 있지만 앞서가는 프리미엄 항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처럼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길 응원합니다. 그럼 저는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